우리가 무기력한 거를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천천히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가고 삐걱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더 자책하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에너지가 더 떨어져요. 흔히 방이 지저분한 거가 하나 얘기했죠. 나는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아이야,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거 딱 2개인데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지식 인사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고 유튜버인 정우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흔히 방이 지저분한 거가 하나 얘기했죠. 그리고 방이 깔끔한 게 하나 얘기했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걸까?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 반반입니다. 아주 흔한 예로 강박장애라고 쳐요. 뭔가에 꽂히고 이제 겉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거를 내가 이제 행동으로 바꿔야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강박장애인 분들은 진단기준 같은 거나 자가진단 같은 거 보면은 방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책상을 가지런히 놓고 책을 딱딱딱 맞춰서 놓고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지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박장애가 심한 분들의 방은 깨끗할까요? 반반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깔끔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틀어지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려는 행동을 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방이 완전 엉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깔끔하기를 바라고 뭔가 지저분한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정리를 하자니 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정리할 거면은 완전 책장 정리 예를 치면은 책장 정리 그냥 대충 이렇게 조금 맞추는 게 아니라 책을 다 빼고 하나하나 다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로딩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미루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습관만 보고 어떤 양상만 보고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뭐 맞지도 않고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태를 보고 이게 증상이냐 아니냐, 지금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원래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기간에 최근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평생. 보통은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그건 사람마다 어떤 성향, 기질, 여러 가지 가치관, 또 가정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적당히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불편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최근에 바뀌어서 방이 어지럽혀져 있고 정리할 생각조차 못하고 누워만 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증상이죠. 무기력이라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원래 평생 그랬어.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나 이런 무기력이 최근에 급격하게 나빠진 거는 최근에 바뀌지만, 흔한 예로 ADHD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 자체, 체계적으로 뭔가 사고해서 행동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아무리 혼나고 배워도 안 되고 이렇게 평생 했던 분들은 방이 항상 어질러져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증상도 아니고 문제도 없지만 그냥 성격이 별로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려면 해요. 근데 나는 집중을 더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가끔 필요하면 정리를 업체에 불러서 내 돈을 투자해서 그냥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지불해서 정리를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떤 카테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볼 때죠. 내가 방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진짜 문제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돼서 방 정리 잘하는 것보다 뭐 학생이면 공부 잘하는 거, 또는 자기의 꿈이 있으면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는 거, 꼭 굳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잘 영위하는 게 안정적인 거가 훨씬 중요한 거지, 정리라는 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 하나의 잣대나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그걸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뭐 정리정돈 잘해요? 방 사진 하나 제출하세요, 프로필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 잘하는 사람은 가산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볼 때 단면만 보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의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패턴이 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당연하지만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거는 뭐 모든 정신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감정이 뭔지는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개개인별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저의 어떤 특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무기력의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크게 나누면 두 개죠. 신체적인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 배터리로 치면 방전이 점점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간당간당한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주 천천히 돌아가요. 생각도 천천히 돌아가고 행동도 천천히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가고 삐걱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더 자책하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에너지가 더 떨어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 내가 지금 지쳐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지쳐있을까?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지고 또 스스로 자괴감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고 이런 상태가 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감정 그대로 그냥 땡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내가 이 감정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은 고스란히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결이 바람직하지가 않게 에너지를 엄청 비효율적으로 써가지고 꾹꾹꾹 눌러요. 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쓸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은 더 심해져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감정을 내가 그때그때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면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오고 그냥 그 상태로 끝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들을 계속 낑낑대면서 처리하고 있느라고 여기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는 엄청 많습니다. 딱 하루만 봐도 되고 딱 몇 시간만 봐도 되고 그냥 지금만 봐도 돼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무 감정이 안 드세요? 분명히 들 거예요. 그냥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듣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지만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서 동시에 딴 생각이 막 들어와요. 뭐 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친구가 한 얘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것도 고민이 뭐 불안, 잘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은 인식도 안 하고 그냥 몰라 영상만 볼래 뭐 이런 사실은 이 영상 보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있는 이런 감정들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들을 그때그때 보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해소가 좀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감정을 뭐 내가 그런 감정이 있는 거 뭐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해결이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게 바로 해결이에요. 감정 해결은 별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있는 소소한 감정들이 뭔지를 아는 것만 그냥 그것 자체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면 더 이상 이걸로 낑낑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감정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별로 사실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거 딱 두 개인데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오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도 좋고 믿을 만한 가족도 좋고 내가 아까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그 카톡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불쾌해.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해도 나의 감정들이 이리이리해서 내가 지금 아까 그게 불편했나? 또 미안했나?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은 문화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은 굉장히 이성과는 별개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윤리적인 판단을 해도 안 되고 너가 그래도 그 친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런 감정 가지면 되냐. 이거는 흔한 게 부모죠. 내가 믿는 친구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너무 이런 게 속상하고 막 원망스러워서 어저께 막 짜증을 냈어. 막 이런 마음을 얘기했을 때 친구가 야 그래도 너가 나에 비하면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많고 니네 부모님 금수저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이제 감정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상처도 되고.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논리를 따지고 또 윤리적으로 야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마음 가지면 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감정은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타당한 거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이미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도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그렇게 감정을 인정만 해주면 망나니가 되지 않을까.
그 친구가 망나니가 되지 않을까? 또는 나만 봐도 내가 내 감정에 그렇게 타당성을 부여하면 막 합리화 같이 되면서 이상한 행동도 막 하면서 내 스스로 떳떳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우울증이 되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감정 관리를 못해서예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내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 사람이 그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뭔가 쌓아두면서 이걸 에너지를 쫙 쌓아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방출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확 줄어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친구끼리도 서로 막 재고 판단하고,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판단하고, 이러느라고 서로 날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을, 소통은 당연히 못하죠. 내가 내 감정 얘기했다가 무슨 욕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보면은 더 내 관계는 단절되니까. 그래서 속에서 쌓아두게 되고, 자기라도 이 감정이 뭔지 알게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패턴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예 자기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외면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지낼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계속 처리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여기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느라고 실제로 내가 지금 에너지로 싹딱 써야 될 학생 공부, 직장인은 일, 가정을 돌보는 일, 관계, 취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나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감정을 그래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누군가한테 말로 푸는 거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또 정말 아쉽게도 이런 문화고 이미 또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예요, 일기. 근데 일기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랑은 좀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사실 일기지만 일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선생님한테도 막 검사받고요. 부모님도 선생님이 피드백한 걸 보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솔직한 마음을 썼다가는 선생님도 날 이상하게 보고요. 부모님도 날 이상하게 보고 걱정하거나 혼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이 일기에 들어가는 건 이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감정일기는 뭐냐면은 전혀 반대. 아무도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보면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비밀일기장을 철저하게 걸어서 잠궈서 숨기든가 아니면 웹이나 어떤 인터넷에 비밀번호를 제대로 걸어서 나만 볼 수 있게 만들거나 어쨌든 나만 볼 수 있다. 이런 안전한 느낌, 비밀 보장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내 솔직한 마음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의사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그게 나의 부모가 돼도 내 가족이 돼도 이 얘기를 전달을 조금이라도 하면 나는 너무 불안해요.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걱정할까 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안전한 느낌. 그리고 이 당사자, 상담가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게 다 마찬가지 이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권유드려서 쓰다 보면은 못 써요. 왜냐면 조금 쓰다가 말아요. 왜냐면은 좀 썼더니 너무 별로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야. 내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런 감정이나 느끼는 사람이었어? 쓰레기 같아. 이러면서 나를 더 싫어하게 되니까 괴로우니까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감정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이해하고 오히려 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 저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별로라는 게 비하하는 별로가 아니라요.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훌륭한 부분이 많죠. 어떤 이성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는 거, 동물과 구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지만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동물적인 영역,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영역, 감정도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해서 판단 없이 감정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보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동시에 그래야지만 내가 부모면은 자식을 교육할 때든 정말 믿는 친구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 그게 먹혀서 행동으로 바람직해지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마음의 문만 더 닫고 더 고립되면서 감정을 쌓였다가 엉뚱한 데서 더 터지고 이게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악순환의 패턴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도 감정이에요. 신체적인 무기력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무기력은 감정입니다. 그 안에 더 다양한 복잡한 감정이 사람마다 있어서 그게 무기력인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무기력이에요. 이거는 외면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인정. 내 마음에 검사가 돼서 왜 너는 잘못된 무기력을 가지냐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안 되고요. 또 판사가 돼서 이거는 너가 가질 만한 무기력이냐 안 가질 만한 무기력이냐 이래도 안 되고요. 변호사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내 편이 돼서 무기력이 있는 거다. 무기력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무기력을 봐야지 오히려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면은 척은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닌 척,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아닌 척, 부모님이 혼내니까 아닌 척, 친구들이 나를 텐션 떨어졌다고 할까봐 아닌 척.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들기 때문에 무기력이 나중에 더 크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방전돼서 내가 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죠. 그리고 집에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 역시도 내가 척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더 악순환돼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이면에 있는 것들을 감정을 포인트로 삼아서 이해하는 거를 하면 내가 회복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제 새고 있는 구멍이 막혔으니까. 당연히 이제 먹고 운동하고 뭐 생활하다 보면 사람 에너지가 쌓이니까. 뇌도 신체의 하나고 거기서부터 심리적인 에너지가 이제 충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